우리 시장 혼조로 마감했고 어제까지도 시장의 힘은 약했습니다. 미국에서 고용이 둔화되는 신호가 나오자 시장이 긴축 부담감을 덜며 상승 출발했지만 지수의 흐름이 약해지면서 결국엔 개별 이슈에 따라 차별화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시장, 워낙 테마의 교체 주기가 짧다 보니 증권가에서는 방망이를 짧게 잡으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9월은 어떤 전략으로 시장 대응해야 할지 우선 전일장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0.19% 하락해서 2,556.27포인트였고요. 코스닥은 일부 종목의 상승에 힘입어서 0.5% 오르며 918.4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MSCI 리밸런싱으로 외국인의 수급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며 지수가 하락 전환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로 외국인이 4,417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환율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환율은 1원 60전 떨어진 1,321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1,320원대에 머무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일부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 오르며 12만 1,800원에 장을 마쳤고 삼성 SDI와 LG화학 1%대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삼성 SDI가 1.32% 올라서 종가 61만 4천 원, LG화학이 1.22% 올라서 58만 3천 원에 장을 마쳤고요. 현대차도 0.69%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38% 빠지면서 종가 73만 7천 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개별 이슈에 따라서 흐름이 굉장히 엇갈렸습니다. 시총 순위 변동도 있었는데요. 우선 포스코 DX가 코스피 이전 상장 소식에 9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LNF를 제치고 시총 4위에 올라섰습니다. 어제 16.15% 급등을 하면서 2거래일 연속 신고가 경신을 냈는데요. 종가는 56,100원이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시총 10위에 자리를 올렸습니다. 삼성전자가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도입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경신하면서 마감가 15만 1,5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MSCI 지수에 편입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0.72% 소폭 상승을 하면서 종가 125만 7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어제도 여러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업종군에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테마주 주기가 굉장히 빠르게 교체가 되고 있죠. 며칠 전만 해도 급등세를 연출했던 양자기술 관련주가 이날 크게 떨어지고 실리콘 음극재나 리튬, 비만, 교육 등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상승 업종에서도 가장 눈에 띈 건 바로 로봇주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이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돌입한다는 소식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날 상한가를 경신했고요. 그 밖에 아라스 오토메이션이 24.59%, 유로메카가 18.89%, TPC가 11.50%로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하반기 로봇주에 뚜렷한 모멘텀들이 예정이 돼 있다 보니 주가가 더 탄력을 받는 모습인데요. 우선 두산 로보틱스가 다음 달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 이 로봇 섹터의 전반의 투심 회복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연내에 입는 로봇 보핏을 출시할 예정이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산 공정에까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까지 발표하게 된다면 로봇주가 하반기 주도주 자리까지 꿰찰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로봇주 계속해서 예의주시해 보시고요. 자, 이제 완연한 가을 9월입니다. 시장이 앞으로 쭉 치고 나가주면 좋겠지만 일단 증권사에서는 코스피가 좁은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예상 밴드 저점이 2,400, 2,450선까지 낮아졌습니다. 8월엔 대부분 밴드 상단을 2,700선까지 봤었는데 이제 9월 예상 밴드 상단을 보면 교보증권이 2,700으로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키움증권이나 다올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에서는 대부분 2,600선을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SK증권도 이번 한 달은 박스권을 예상을 했는데요. 박스권은 공식이 없는 게 공식이라며 모멘텀들이 눈에 보이는 업종들 그리고 이전에 소외됐던 업종들을 살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익 모멘텀일 텐데
현재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 중인 업종들에서는 반도체와 기계, 조선 섹터를 예의주시하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지수 상승 여력이 제한되는 횡보장에서는 고배당주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 혹은 로우볼, 즉 주가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인 종목들을 매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박스권 대응 전략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커버드 콜입니다. 이 커버드 콜이라는 게 콜옵션, 즉 주식을 살 권리를 매도하면서 프리미엄을 얻고 동시에 기초 자산을 매입하는 전략인데 이게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제한되고 하락장에서는 손실이 제한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굉장히 유효한 전략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피와 관련해서 커버드콜 ETF들이 쭉 상장이 돼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커버드콜이라든지 코덱스 미국 S&P 500 배당 귀족 커버드콜 등이 있는데요. SK증권은 박스권 전 개시 알파를 크게 낼 수 있으므로 이 커버드콜도 적극적인 고려 대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복귀하면서 박스권이 예상되는 이번 달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그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도 머니쇼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